사실 아직 전기차보다는 관심이 좀 덜한데 수소차도 이제 미래의 산업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뭐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아무래도 수소차 대표 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수소차가 좀 전기차와 구분되는 특성은 뭘까요? 수소차에 들어가는 게 이제 스택이라고 전기 발생 장치 수소연료 연료전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연료전지의 구조는 배터리 셀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극 있고 양극 있고 가운데 이제 전해질 막이 있고요. 이제 그거를 전기를 발생하는 연료가 수소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수소차의 구조를 보면 사실 이런 연료전지라는 이제 이 전기 발생 장치가 가운데 있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이 밑바닥에 쫙 깔려서 그거를 외부에서 충전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충전된 전기를 통해서 그 모터를 돌려서 이제 구동을 하는 거고,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를 넣어서 거기 차 안에서 수소를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이후 과정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더 친숙하게 하려고 이제 수소연료 전기차라고 하잖아요. 수소 전기차라고 부르죠. 연료 전지차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전기가 발생 된 다음에 구동 원리는 똑같다. 근데 이거를 뭐 밖에서 충전을 하느냐 아니면 안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느냐, 그거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위에 있는 기술이 항상 이제 표준을 잡으니까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기술의 우위라는 거는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수소차가 사실 아쉽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충전소거든요. 충전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휘발유차를 타건 디젤차를 타건 전기차를 타건 수소차를 타든 어쨌든 그 충전을 하거나 주유를 하는 인프라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로는 지금 모든 글로벌 회사들은 다 전기차를 하겠습니다라고 막 외치지만 나 수소차를 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회사는 일단 현대차랑 도요타,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상용차 업체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전소의 확충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보시면 2019년에 충전소가 470개. 지금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40만 개가 깔려 있고 해마다 10만 개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한 게 2030년 우리 50만 개 전기차 충전소 짓겠어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모든 업체들이 다 손을 잡고 해야 인프라가 잘 깔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굉장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충전소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소연료전지차는 물류 쪽에 이런 40톤 트럭, 왜냐면 수소라는 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시스템 무게가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장거리를 달리면 달릴수록 트럭이 좀 더, 그러니까 수소 트럭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제 트럭 쪽으로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쓰임새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리고 이제 충전소도 사실 트럭이라는 거는 가는 경로가 뻔하니까 몇 군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용차 쪽으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빨리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올해 말이면 테슬라가 지금 40톤 트럭을 출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대량 생산이 올해 말부터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 내후년이 가면 이것도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될 텐데, 여기서 만약 전기 트럭이 40톤 트럭도 전기 트럭이 더 비용도 싸고 이 디젤만큼 달리네, 막 이런 식으로 만약 결과 확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그게 또 막 이 대중화가 돼버리면 수소차가 또 자리가 없는 거죠?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스피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 환경 규제가, 이제 미국은 아직은 아니지만 유럽 같은 경우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서, 그러니까 유럽 업체들이랑 협업을 해서 수소 트럭을 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올해 내년에 최근에는 이 현대차가 굉장히 외부랑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협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차도 이제 작년에 H2라는 수소 브랜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차에 포커스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연료 전지를 그 시스템을 여러 군데 팔겠다. 그래서 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선박에도 쓰이고 건물의 비상 발전으로도 쓰이고 그래서 수소 경제를 여러 군데로 퍼뜨리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지 나는 차에만 포커스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현대차가 아무래도 수소 경제 뭐 이런 수소 생태계 테마를 끌고 갔기 때문에 차가 뭔가 수소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는 분명히 커질 에너지고 하지만 이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쪽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전력을 다 공급할 만큼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지만 그거를 사막에서 나오고 아니면은 풍력이라는 거는 무슨 언덕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해상풍력은 또 바닷가에서 나오는데 바로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을 해서 딜리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가 이 발전한 전기를 수출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수소가 가장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수소가 계속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소차나 아니면 그 건물이나 아니면 발전에 쓰이는 이런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싣고 와서 어디에 쓰이느냐의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상 태양광이나 풍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소차나 뭐 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이 확 커지겠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로 놓고 보면 뭐 유럽 내지는 호주 뭐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면 그 발전된 전기를 수소로 저장을 해서 딜리버리를 시킬까 이런 쪽에 훨씬 더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해외 투자도 다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전체를 좀 균형 있게 보셔야지 이게 수소차가 안 되는데 뭐 현대차 수소차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우리가 향후에 또 수소차 관련해서 좀 봐야 할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추가로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수소를 가져오면 어디에 쓰일까에 훨씬 더 포커스가 되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차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발전용 연료전지 쪽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을 보실 때는 이거를 어떻게 가져올까. 그래서 선박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장 용기 뭐 이런 걸 보시거나 이제 이런 쪽을 보시는 것도